트리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트리 말고 더 상위 개념이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노드와 노드들을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된 것을 그래프라 그래요. 노드와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고, 트리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데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뭐냐면은 이 노드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 노드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게 트리이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트리는 루트가 있는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꼭대기에 한 노드가 있고 여기서 밑으로 가고 또 밑으로 가고, 가계도 그리듯이 이제 트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트리로 모델링 해가지고 뭔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료 구조에서는 이제 어, 많이 쓰는 트리가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 근데 이진 트리는 자식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렇게 뭐 위아래가 원래는 그 개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루트가 있는 트리는 제일 위에 노드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있는데, 그러면 얘가 부모, 얘가 자식 이런 개념을 써요. 그러면 이제 이진 트리는 그 자식이 최대 2개까지 있는 그런 트리가 되겠고요. 이 트리를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편향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이진 트리예요. 자식이 하나씩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얘는 선형 자료 구조랑 차이가 없겠죠. 어, 여기서 끝까지 가려면 n이 되니까. 그래서 이진 트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트리의 높이가 이제 균형 트리 아니면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 최적화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비용 그 거리가 로그 n이 돼요. 로그 n. 그래서 트리를 이진 트리를 만들어서 트리의 높이를 균형 트리라는 균형 이진 트리나 뭐 최적화된 트리로 만들 수만 있고, 그렇게 유지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연산들을 뭐에 의존하게 만드냐면은 트리의 높이에, 최악의 경우 루트에서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요 단말까지만 가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ON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여기서는 로그 n만 소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자료 구조 중에는 이진 트리가 아니라 조금은 자식들이 더 있는 트리들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자료 구조는 이진 트리다. 그 이진 트리도 그냥 이진 트리는 의미가 없고 트리의 높이가 데이터에 비교했을 때 거의 최적에 가까워. 로그 n, 높이가 로그 n보다 커지면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런 게 이제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들이고요.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애들이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 트리는 아니죠.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기가 있는 거고요. 물론 얘도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주기는 없죠. 방향이 있는 그래프니까. 그런데 트리에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유일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돼. 그럼 트리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트리가 되죠. 이 노드에서 이 노드 가나 이 노드에서 이로 가나 한 방향 그 가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트리는. 그래서 트리에는 주기가 없고 이 트리는 그냥 보통은 방향이 없는 간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간선 표시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밑으로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표시는 안 해. 왜냐하면 보통의 탐색이라는 게 트리에서 탐색은 루트가 있는 트리에서 아래로 갑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가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또 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래로 방향이 있는 건데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경로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 간선의 수 또 간선 목록이 되겠고 아니면 이제 그 노드의 목록을 이용해서 나는데 보통 경로는 요 간선 목록을 나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경로. 그래서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뭐 우리 그 운행할 때 이제 최적 경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그래프를 표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프 알고리즘이고 최단 경로 알고리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알고리즘들은 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 가면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주기는 이제 경로인데 시작과 끝이 같은 경로가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트리에는 주기가 없고요. 연결 그래프라는 것은 모든 노드들이 서로 경로가 있는 그래프를 연결 그래프라 그래요. 이런 애들은 얘는 연결 그래프죠. 연결 그래프. 근데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를 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얘로 못 가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가 아니에요. 근데 간선이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이게 하나의 그래프면 연결 그래프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결 그래프고 트리는 당연히 연결 그래프예요. 연결 그래프. 그래서 트리는 주기가 없는 연결된 그래프를 말하고요. 각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가 유일한 그래프를 말하고 우리가 주로 쓰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서 맨 꼭대기에 있는 거를 루트 노드라 그러고 자식이 없는 밑으로 가는 게 없는 애들을 단말 노드라고 합니다. 얘는 중간 노드. 물론 트리를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어떤 애가 특별히 루트가 되는 애가 없이 모델링할 수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사용하는 그런 트리들은 이런 형태의 트리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트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트리였는데 여기에다가 간선을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없는 간선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트리가 아니게 됩니다. 얘랑 얘를 연결하든 이렇게 연결하든 그러면 트리가 안 돼요. 왜? 트리는 이제 어떤 노드에서 출발해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유일해야 됩니다. 하나만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보통 루트가 있는 트리다. 그리고 이 트리들은 뭐 여기 제가 다 설명드린 거고 이 루트에 있는 트리들은 여기 보시면은 요것을 이제 부분 트리라고 하죠. 4, 5, 6이 또 부분 트리예요. 4가 루트가 되는 전체 트리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로 봤을 때도 전체가 트리고 어떤 노드로 봤을 때도 그 노드가 루트가 되는 트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재기적 구조라 그래요.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구조이고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재기적 구조니까 주로 프로그램 할 때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많이 할까? 재기 프로그래밍으로 이 구현을 많이 합니다. 구조 자체가 재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트리를 우리가 구현할 때도 재기적 구현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에 이제 실제 중간고사 이후에 트리를 갖고 프로그램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재기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편해요. 또 간결하고 뭐 예를 들면 이진 트리에서 전체 트리의 노드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럼 재기적으로 1 더하기 얘의 높이 얘 여기가 부분 트리의 노드의 개수 또 요 부분 트리의 노드의 개수 하면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리커시브하게 들어가서 맨 단말 가면 빵이 되니까 그 밑으로는 없으니까 하나만 돼서 다 더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구현하게 되면은 성능은 비재기적으로 구현했을 때보다는 이제 느려지겠죠.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모든 경우를 또 그래서 다 비재기로 바꾸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게 편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트리의 노드의 수가 n이면 간선의 수는 n-1입니다. 저게 늘어나면 이제 주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어로 보면 루트 노드, 중간 노드, 단말 노드, 부분 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제 트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상속 트리, 그 개체 구조를 그릴 때 트리가 나오고, 거기서도 우리가 표현할 때 뭐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뭐 형제 클래스, 조상 클래스, 후손 클래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트리에서도 그 가족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게 제일 일관성 있고 편해요. 그래서 뭐 얘와 얘는 형제 노드. 왜? 부모가 같으니까 형제 노드라 그러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가 있는 트리에서 레벨, 깊이, 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는 루트에서 어떤 노드까지의 경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노드는 0,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에서 얼마나 멀리 있나 이런 거를 이제 깊이를 얘기하고요. 높이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리프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그래서 리프 노드는 높이가 0, 1, 2. 그럼 루트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 트리의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노드의 높이라는 개념이 있고 트리의 높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은 1 플러스 루트에서 어떤 노드까지 간선의 수. 그래서 이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보면은 레벨을 뎁스하고 똑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제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책들 보면 다 달라. 레벨을 정의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도 막 어떤 땐 레벨이 막 루트가 0으로 표시되고 어떨 땐 또 1로 되고 막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이 레벨 개념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수업 시에 배운 거 틀리다. 그럼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명확한 뭐 표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깊이, 높이. 그러니까 깊이와 레벨은 같은 개념인데 이제 깊이는 항상 우리가 0, 1 이렇게 나가는데 레벨은 이제 루트가 1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 루트의 레벨을 1로 놓고 이제 만약 루트가 0이면 레벨이라는 개념하고 뎁스는 완전히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위해서 빈 트리. 그러니까 노드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트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뭔가 다른 트리의 정의들과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높이는 우리가 종종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트리들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한다. 그럼 어떻게 구현하냐? 연결 구조에서 구현했던 거랑 비슷하게 구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노드들을 우리가 이제 노드들이 있잖아요. 노드들이. 그럼 이 노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트리를 우리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에서 표현할 때는 저런 식으로 요 각각들을 노드를 만들고 서로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은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진 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진 트리는
이제 여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요. 노드에. 그러면 그 값을 여기에 유지할 테고 이진 트리는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최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left, right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거의 또 뭐랑 비슷해요? 이중 연결 구조 구현했을 때 그 노드랑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은 이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두 개의 포인트를 유지하는데 선행 노드의 주소, 후속 노드의 주소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리에서는 선행 후속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식들, 오른쪽 자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만들면은 뭐 바이너리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면 그 안에 이제 그 내부 클래스로 노드를 정의하고 이제 그 멤버 변수로는 뭘 유지하냐면 루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원래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뭘 가리키는 포인터를 유지했어요? 헤드를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유지했는데 이제 트리에서는 이제 트리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노드들을 동쪽 생성해서 연결해서 하는데 이 모든 주소들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뭐만 갖고 있어요? 루트의 주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발은 항상 루트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에 많이 쓰는데 가끔은 이제 노드의 개수가 제한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노드의 그러니까 자식의 개수가. 그럼 자식의 개수가 제한적이지 않으면 그 자식들을 가리킬 뭔가 주소들의 목록이 필요하겠고 보통은 뭐 C++ 구현하면은 std 벡터로 자식들을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3개 유지했다, 5개 유지했다, 뭐 2개 유지했다, 뭐 여러 개를 유지할 수가 있죠. 뭐 자식들의 개수가 고정적인 것도 있어요. 2개는 아닌데 여러 개를. 예를 들면 저번에 요번에 프로그래밍 연습에 나왔던 문제 중에 try라는 그 트리 구조를 이용한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문자를 분석할 때 쓰는 자료 구조예요. 그러면 얘는 루트 노드가 있고 자식이 항상 몇 개 존재하냐면 알파벳 수만큼 존재해요. 그럼 소문자로만 된 문자를 분석하면 자식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6개가 필요해요. 26개. 그러면 26개가 다 있냐? 아니야. 다 있지 않을 수 있고 이제 내가 집어넣은 어떤 단어에 따라서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이제 그 노드가 있으면 항상 26개의 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는 배열을 쓸 수도 있고요. 그냥 뭐 SD 벡터인데 26개짜리 노드 주소를 유지하는 26개 용량 26인 SD 벡터를 만들어서 이제 쓰는 그런 형태로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만 갖고도 되겠지만 얘만 갖고 우리가 그냥 루트 노드만 유지해 가지고도 뭔가 트리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 자체를 클래스로 만들 거고 그럼 이중 연결 구조나 단일 연결 구조처럼 모습을 띌 거예요. 구현 클래스 안에 내부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자료 구조들은 루트가 있는 트리니까 이제 그 루트의 주소를 유지하는 포인터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뭐 필요하면은 이제 총 노드의 개수를 유지하는 이제 요 값. 그래서 보통 2개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우리가 자료 구조로 컴퓨터로 표현할 때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라는 방법이 있고요.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니까 필요하면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도 트리를 표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프까지 배우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제일 편한지를 생각해서 간단한 거면 간단하게 해서 내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는 그래프의 일종이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 방법. 그러면 트리도 그 방법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C++로 되어 있는 이제
일반 트리에서의 노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수를 레이블이 이제 정수값이고요. 이제 자식들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 코드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게 C++니까 그런데 노드들을 이제 동적 생성해서 서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을 다 쓰고 나면 반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반납의 책임은 누가 있냐? 그 자료 구조를 우리가 딜리트하면 얘가 반복적으로 쭉 딜리트하게 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처럼 여기는 안 돼 있나?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물음표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밖에서 이거는 트리를 안 만들었잖아요.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근데 노드만 만들어서 트리를 구성한 건데 그럼 이제 루트를 가리킨 노드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뭘 하냐면 딜리트 루트를 해요. 그러면 이 루트에서는 자기 자식들을 딜리트해. 그럼 그 자식은 또 자기가 가리키는 애를 딜리트해요. 반복적으로 재기적으로 쭉 딜리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걔 상위 노드만 딜리트하게끔 하면 걔가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애들 나머지들을 또 딜리트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밖에서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만 딜리트하면 이제 알아서 내버지는 다 자동적으로 딜리트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료 구조와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좀 그래도 트리와 좀 연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객체지향 설계 패턴 중에 컴포짓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컴포짓 패턴은 뭐냐면은 단일 객체와 단일 객체의 묶음을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 무슨 게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인가? 아니, 대학원생인가? 그때 스타크래프트 요즘 스타크래프트는 다 알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유닛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를 클릭해가지고 걔를 딴 데 찍어서 이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애를 이렇게 마우스로 해서 목 가가지고 또 클릭하면 얘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제 그 단말 얘와 얘라는 거를 요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짜리도 똑같은 이 리모컨을 처리하고 여러 개를 모아놓은 애도 얘를 처리해요. 근데 이렇게 모델링하게 되면 이것들을 트리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컴포짓 패턴은 핵심은 어떤 개체와 이 단일 개체들의 묶음을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일 개체를 가리켜서 뭘 어택하면 걔만 어택할 거고 얘를 묶어 놓은 거를 가리키고 있으면 어택 누르면 하나만 어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져 있는 모든 개체들이 동시에 어택하겠죠. 그거를 만들 때 사용하는 패턴이 이제 이 컴포짓 패턴이에요. 근데 이 컴포짓 패턴은 자료 구조를 뭔가 쓸 때는 쓸모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은 얘는 단말과 중간 노드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왜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계속 추가해야 되잖아요. 추가하다 보면은 원래는 단말이었다가 갑자기 자식이 붙어서 중간 노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는 안 돼요. 중간 노드였으면 단말이 아니었으면 계속 단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입이 중간 노드였다가 단말됐다가 중간 노드 이렇게 되는 데서는 이 컴포짓 패턴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짓 패턴을 쓴다고 해서 꼭 트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요 애들을 하나로 묶어서 요 리모컨 처리하고 어떨 때는 한 놈만 처리하고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나 여러 개나 그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서 쓰는 게 이제 컴포짓 패턴이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설계 패턴이나 아니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뭔가 그런 애들이 필요할 때 이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지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트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탐색 순회예요. 탐색 순회. 탐색은 어떤 애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은 어떤 애를 내가 찾고자 하는 애를 찾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순회는 모든 애를 다 방문하는 거예요. 트리에는. 그래서 근데 탐색을 하려면 순회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탐색은 하다가 중간에 끝난다라는 거고요. 이 트리는 뭐의 일종이다? 그래프의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한 종류예요. 그럼 그래프에서는 탐색을 또는 순회를 어떤 알고리즘 가지고 하냐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DFS, BFS. 깊이 우선, 너비 우선. 그러니까 이 깊이 우선과 너비 우선은 그래프를 탐색할 때, 순회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이 알고리즘은 트리에서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깊이 우선과 너비 우선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제 정렬 알고리즘은 내가 그냥 이런 알고리즘이 있구나 이런 거 관심 가질 수 있는데 나중에 잊어먹어도 돼. 왜? 정렬 알고리즘 내가 만들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쓰는 라이벌에서 소트 함수 불러다가 쓰면 돼. 근데 얘는 라이벌에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다 만들어서 써야 되는 애니까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 깊이 우선은 내부적으로 스택 자료 구조 쓰고, 이제 저쪽에는 이제 그 Q를 쓰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프에서의 BFS, DFS와 트리에서의 BFS, DFS의 차이는 그래프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기가 있다 그랬어요. 주기가 있다는 건 탐색하다 보면은 내가 이미 왔던 노드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왔는데 또 다시 해. 그럼 어떻게 돼? 무한 루프 같은 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의 이 탐색은 뭐가 필요하냐면 비지티드 배열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문할 때마다 이 노드는 내가 방문했어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요. 표시를 하고 다시 또 어떤 노드에 오면은 내가 왔던 데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왔던 데면은 걔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리는 어때? 한번 방문한 데는 또다시 방문 안 해요. 그러니까 비지트 배열, 탐색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왔었나 안 왔었나를 표시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 개 차이예요. 그러니까 트리에서의 BFS, DFS하고 이제 여기서의 그 그래프에서의 BFS, DF 차이는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깊이 우선과 너비 우선의 차이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방문을 했어요. 어떤 노드에. 그럼 이제 다음에 방문할 노드들을 이제 가야 되니까 다음을 얘를 자료 구조에 넣어 놓는 거예요. 두 개일지 세 개일지 뭐 그래프는 많잖아요. 그럼 어떤 노드에 방문하면 이제 얘 이웃들을 또 그 다음에 방문해야죠. 여기서 이웃도 아닌데 저로 점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프에서 탐색하려면 요 노드를 왔으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갈 데들을 모두 다 어디다 넣냐면 자료 구조에 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애들을 한 번씩만 가면 되는 거지 특별한 순서로 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쓸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되고 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택 썼더니 방문한 순서가 바뀌겠죠. 큐를 쓸 때하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탐색은 어떤 노드를 방문하면 그 다음에 뭘 방문할지를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개니까 방문해야 될 애들을 보관해 놓는 거예요. 자료 구조에. 그리고 나서 이 방문이 끝나면 다음 노드로 가는데 그 자료 구조에 보관된 애를 꺼내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방문할 노드들을 큐에 넣냐, 스택에 넣냐에 따라 다르고요. 스택에 넣게 되면은 이게 쭉 이렇게 내려와요. 스택은. 왜냐하면 이제 꼭대기에 있는 걸 빼고 또 넣고 또 빼니까 이 2는 얘가 처리되려면 이쪽이 다 처리돼야지만 얘가 처리되는 그런 꼴이 돼요. 근데 BFS는 Q에 넣으면 BFS는 어때요? 넣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1, 2 넣었어요. 그럼 1, 2 순서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2를 처리하면서 3, 4를 넣겠죠? 그럼 3, 4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Q에 넣으면은 요 순서대로 가요. 그게 뭐냐면 레벨 순서대로 방문하게 해주는 게 BFS고 DFS는 한쪽으로 쭉 가요. 근데 한쪽으로 쭉 가는데 어디 쪽으로 갈지는 내가 뭘 넣는지에 따라 달라요. 내가 1 넣고 2 넣었어요. 왼쪽 넣고 오른쪽 넣었어요. 그럼 어디로 먼저 갈까? 스텝에 뭐가 있어요? 1이 있어요? 2가 있어요? 뭘부터 맞춰? 1 먼저 넣었어요. 그럼 1 넣고 2를 넣었어요. 그럼 뭐가 위에 있어? 2가 위에 있죠. 그럼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스택에는 또 상식적으로 하면은 왼쪽 거 넣고 오른쪽 거 넣을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스택의 특성에서. 그래서 그거 넣는 순서를 내가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넣어야 돼? 거꾸로 넣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넣어서 맨 왼쪽에 있는 걸 맨 마지막에 넣으면 왼쪽부터 가겠죠. 그래서 이 스택을 쓸 때는 이 스택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먼저 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하면 되겠고 이 스택이라는 개념은 또 함수 스택하고 또 맞물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DFS는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로 알고리즘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노드를 여기다 넣고 이제 이 스택이 빌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Q는 이렇게 되고 이 Q.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여기서 쓰는 요 S와 Q의 차이지 알고리즘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스택이나 Q나 우리가 배웠듯이 쓰는 저 푸시나 팝 연산들이 다 O 아니겠죠. 그러면 얘와 얘의 성능은 하나도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 성능의 차이는 없어. 무슨 차이? 방문하는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보통은 DFS로도 되고 BFS로도 되면 뭘 많이 쓸까? BFS를 많이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BFS를 많이 써요. 구현할 별 차이도 없는데 하여튼 BFS를 많이 써요. 그래서 똑같은 거면 BFS를 많이 쓰고요. DFS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얘로 구현하면 이제 여기서 호출한 순서대로 되니까 보통 왼쪽이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세요. 이제 DFS를 스택이란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는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방문한 순서가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야 되겠고. 그러면 얘의 비용이 어떻게 되냐? 트리에서는 한 노드를 몇 번 방문해요? 한 번만 방문해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 푸시하고 팝하죠. 푸시하고 팝하죠. 그럼 푸시팝은 노드마다 몇 번 일어날까? 한 번만 일어나요. 한 번만. 그러면 노드가 n개면 푸시팝이 2n.
그럼 뭐 2n이면 5n이죠. n번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요 while for인데 이중 for 이중 반복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중 반복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n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while문은 몇 번 반복을 할까? 바깥 while문 몇 번 반복을 해요? 예? n번 반복을 하죠. 왜? 언제까지 반복해요? s가 빌 때까지, q가 빌 때까지. 근데 s와 q의 노드를 몇 개 넣어요? 한 번씩은 다 넣어야 되겠잖아. 매번 뺄 때 하나씩 빼요. 그러면 n번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n번 반복이 나오고 얘는 몇 번 일어날까? 각 노드마다 그 노드의 자식수만큼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얘를 무시하고 전체 비용을 계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얘를 무시하고 얘만 살펴볼 수도 있어요. 이 for loop가 n번 반복이 되는데 그 n번 반복이 될 때 어떤 일을 하냐를 생각해 보면 이 애는 노드마다 뭘 생각을 해요? 자식수를 생각하죠. 자식수. 그러니까 트리가 있으면 요 노드를 살펴볼 때는 어떤 걸 살펴봐요? 요 두 개의 간선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처리할 때는 요 두 개. 얘를 처리할 때는 요 두 개. 얘를 처리할 때는 요 두 개. 얘를 처리할 때는 요 세 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for loop가 그 화일문이 반복될 동안 몇 번 반복해요? 요 노드의 간선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간선수가 또 노드 수만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전체 비용은 ON이 됩니다. ON. 그러니까 항상 이중 for loop라고 해서 그냥 n제곱 걸리겠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ON. 마찬가지로 이런 재계함수들은 이 재계 호출이 몇 번 일어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뭐 뻔한 거죠. 재계 호출 몇 번 일어나. 노드의 수만큼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걔도 ON이에요. 그러니까 트리를 탐색하는데 그래프를 탐색하는데 당연히 노드를 한 번씩은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씩 보면은 그거의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돼요? ON.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ON 플러스 M이 돼요. M은 뭐예요? 간선수예요. 그러니까 간선수만큼, 노드 수만큼 비용이 필요한 거고 그것보다는 비용을 줄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노드를 아예 스킵할 수 있고 어떤 간선은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탐색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나가고요. 이제 이진 트리, 이제 자료 구조에서 많이 쓰는 건 이진 트리가 될 거고요. 이진 트리는 이제 이렇게 자식이 두 개 있는 트리가 되겠고 자식의 개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최대 몇 개, 노드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이제 이진 트리의 성능들을 올바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꽉 차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 레벨에는 한 개, 그 다음 레벨엔 두 개, 그 다음 레벨엔 네 개, 그 다음 레벨에는 여덟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죠. 그러면 높이가 h일 때 최대에 있을 수 있는 노드 수는 요만큼이 돼요. 그리고 최소 노드 수는 h 플러스 1이 돼요. 요 애가 되는 거죠. 높이는 이만큼 되는데 이제 그 노드가 가장 적을 때요. 그래서 h 플러스 1. 그러면은 이제 트리의 높이가 h일 때 노드 수 n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어떤 높이가 주어지면 이 높이는 로그 2의 n-1보다는 커야 되겠고 n-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는 이 트리에서는 탐색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탐색 비용이 보통 루트에 시작해서 이제 여기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한다 그러면 높이가 이쪽으로 가면 안 좋은 거고 여기에 가까워야 되는 거고 이것보다는 못 줄인다는 거죠. 노드가 n개 있으면 최소 이만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드가 로그 2n에 가깝게 만약 트리를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뭔가 로그 n 비용이 드는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진트리의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완전 이진트리라는 개념이에요. 완전 이진트리. 그래서 포화 이진트리는 자식수가 0 또는 2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포화 이진트리고요. 완전 이진트리는 맨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는 완벽 이진트리여야 돼요. 완벽 이진트리는 이런 애예요. 꽉 차져 있는 거. 완벽 이진트리. 근데 항상 우리가 완벽 이진트리로 트리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왜? 노드가 그만큼 딱딱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베스트는 얘예요. 얘는 뭐냐면은 마지막까지는 꽉 채워져 있고 이제 밑에 애들은 왼쪽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만약 3개면 여기까지만 있겠죠. 그럼 얘는 포화 이진트리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얘의 트리의 높이는 최적이에요. 이거보다는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이진트리에서 노드들이 있을 때 가장 트리의 높이를 작게 만들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완벽 이진트리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넘어가서 다시 올게요. 완벽 이진트리가 되면 얘네들을 레이블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2, 3, 4 쭉 이렇게 레이블링. 이게 어떤 레이블링이냐면 BFS가 방문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레이블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건 0, 1, 2, 3, 4 쭉 가는 거죠. 번호가 순서대로 쭉 가. 번호가 순서대로 가니까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배열을 만들고 배열에다가 노드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원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연결 구조처럼 노드들을 만들고 그 노드들을 주소로 연결해 가지고 트리를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완전 이진 트리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노드들을 연결해서 트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구현할 수 있어요? 배열로 구현할 수 있어요. 배열로 구현하고 노드 i의 부모는 요 색인으로 가면 있는 거고 요 왼쪽 자식은 요거 오른쪽 자식은 요로 가야 돼요. 근데 요로 갔는데 얘가 배열의 크기보다 커. 그러면 뭘 의미해요?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어도 이건 항상 가능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중간중간에 등성등성 이제 노드가 없는 배열 슬롯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관리하기가 얘를 또 무슨 값으로 나타내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진트리는 여전히 배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루트를 0번째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완벽한 이진트리가 아니면 우리가 배열 쓸 때 항상 어떻게 써요? 꽉 채워서 쓰잖아. 중간에 비어있지 않게. 그래서 완벽 이진트리로 유지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런 자료 구조들은 이제 배열을 이용하지 않고 연결 구조 방식을 이용해서 트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완벽 이진 트리를 항상 유지하게 하는 우리가 쓰는 자료 구조가 이진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진 힙. 우선순위 큐를 만들 때 쓰는 이진 힙. 이진 힙은 항상 데이터들을 어떻게 완벽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구조는 배열을 써서 이진 트리 나타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 이진 트리로 못 만든다. 그래도 얘를 자료 구조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트리의 높이가 싹 이렇게 로그 n에 가까워야 돼요. 그럼 로그 n에 가깝게 하면서 완벽 이진 트리지만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균형 이진 트리가 된다. 균형 이진 트리. 균형 이진 트리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1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균형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이 왼쪽은 빵이고 얘는 둘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벽 이진 트리가 아니 균형 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 트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항상 트리가 균형되게 만들 수 있으면 완벽하게 로그 n은 아니지만 로그 n에 가깝게 로그 n에 비례하게 트리의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트리 맵, 맵 자료 구조 중에 트리를 이용하는 자료 구조도 있거든요. 이진 트리를. 걔네들이 뭘 이용하냐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라는 걸 이용해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라는 거는 데이터를 추가하나 삭제하나 항상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균형을 유지해 주면 트리의 높이는 항상 뭐에 비례해요? 완벽하게 로그 n은 아니지만 로그 n에 가깝게 로그 n에 비례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트리 맵을 쓰면은 삽입 삭제 검색 비용이 항상 로그 n이에요. 반대로 해시 맵을 쓰면 삽입 삭제 얘가 O1인데 여기는 생략된 게 많아. 그래서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이진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완벽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을 때만 주로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이진 트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또 완벽 이진 트리가 아니어도 이제 저 배열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세그멘트 트리라고 해서 조금 더 그 자료 구조가 있긴 있는데 이제 걔네들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완벽 이진 트리가 아니면 이제 노드들이 듬성듬성 어떤 셀들이 이렇게 여기까지를 쓰고 있으면 이 중간에 안 쓰는 셀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진 트리의 순회, 이진 트리도 트리니까 당연히 BFS, DFS를 써서 순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BFS, DFS 쓰지 않고 전이, 중이, 후이 순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만 차이가 나요. 항상 왼쪽을 오른쪽보다 먼저 가. 그런데 루트를 먼저 가면은 전이, 루트를 중간에 방문하면은 중이, 루트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면 후이예요. 근데 보통 전이와 후이는 의미가 없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중이는 나중에 이진 검색 트리 같은 걸 살펴보면 중위로 방문하면은 이제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보통 전위 순회는 뭐랑 같냐면 DFS로 순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순서가 왼쪽 먼저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이제 범용 트리를 위한 범용 자료 구조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료 구조 중에 내부적으로 트리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어떤 트리를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갖다가 쓰는 자료 구조는 없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리나 그래프를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직접 트리와 그래프를 표현해 가지고 필요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배열 주어주면 뭐 소팅하고 막 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만약 트리와 관련된 거고 뭐 그래프와 관련된 거면 먼저 그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트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트리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 적용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은 귀찮고 복잡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많이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